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석지연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오늘은 카이노스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현재 턴 기업이고요. 보니까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도 법차손 비율이 이제 50%를 넘어갔다면은 사실 관리 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거 좀 비켜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법인세 차감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올해는 40%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인데요. 아직 4분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자본금 규모는 이제 모르지만 회사 측은 연말 기준 자본금이 한 255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걸로 봤습니다. 카이노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법차손 규모가 약 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잘하면 이제 4분기에는 100억 원대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법차손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규모가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 경우 이제 단순 계산하면 그 법차손 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했습니다. 2021년 111%, 2022년 53%, 2023년 96%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회사의 3년간 법차손 규모도 150억에서 160억 원대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가 100억 원대 초반으로 줄었고 또 자본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비율이 40%대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으로 그 법차손 유예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주어졌는데 그 유예 기간이 2022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차손 요건이 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50%를 각각 초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올해도 50% 초과하면 3년간 2회 이상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법차손 비율과 관련된 규정을 받는 게 2022년에 끝났고 2022년, 2023년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관리 종목 지정으로부터는 피해간 상황입니다. 네.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5천만 달러 규모와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받은 것은 전체 목표액 가운데서 일부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투자 설명회에서 미국의 4-5곳 글로벌 투자기관이랑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총 목표액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1,500에서 2천만 달러 정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은 건 16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한 1,130만 달러 수준이니까 올해 받기로 한 1,500에서 2천만 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내년 상반기까지 3천만 달러를 이제 추가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달 23일 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글로벌 기관 쉬론 글로벌 그룹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유엔 산하 기관의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기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천만 달러 전체 총 규모액으로 봤을 때는 1,13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20%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내년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금 조달에 이제 자신하는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파킨슨병의 근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근원 치료제의 임상 과정 중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봤더니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따르면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KM819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PET 이미징 분석, 그러니까 CT로 이제 뇌를 찍었고 또 그 파킨슨병의 환자들의 어떤 운동 평가 지수, 이제 행동 평가 지수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종합한 그 결과표를 봤더니 이 치료제가 CT 이미지랑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 모두 이 파킨슨병의 파킨슨병의 그 진행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일부 이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카이노스 메드의 후보 물질을 투약한 이 환자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번 투자를 결정한 시론 글로벌 그룹도 이제 카이노스 메드가 보유한 비즈니스적 가치 그리고 향후 독보적인 전망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내년 초에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임상 2상 MSA라고 다계통 위축증 임상과 그리고 파킨슨병 미국 임상을 이제 내년 중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MSA 다계통 위축증 임상의 경우에는 보니까는 회사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 좀 들어볼까요? 네네. 다계통 위축증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일단 이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한 배경 중 하나는 파킨슨병보다 다계통 위축증의 임상 결과가 조금 빨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랑 병의 진행이라던가 약물 투여는 거의 동일한데 이 다계통 위축증이 임상 결과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어서 이번 임상을 진행을 한 거고 지난 8월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하다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일부 환자들한테서 간 이상 반응이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임상 가이드라인상 간 효소 염증 수치가 이제 정상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올 경우 바로 임상을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 효소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통해서 바로 조절이 가능을 한 부분이라 회사 측에서는 이게 엄청 중대한 그 안전성 이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간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임상도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이제 환자한테 약을 투여하다가 중단을 해도 한 1, 2주 정도 또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투여를 해야 이게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약을 투여하다가 중단한 환자들이 이제 7개월 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임상을 다시 진행하면 과연 그 임상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랑 카이노스메드랑 이렇게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임상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임상 2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을 다시 한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이제 앞단에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임상 한 6개월 정도의 임상치가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본 결과 PET 이미징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운동 기능 장애 수준을 검사하는 어떤 행동 평가 지표 등을 봤더니 이제 모두 도파민 세포 감소를 낮추고 그리고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더라.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참고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 속에 도파민 세포를 만드는 그 전구 세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해서 이제 도파민 세포가 더 이상 뇌에서 나오지 않아서 운동신경 등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건데, 카이노스 매드의 약물을 투여했더니 모두 도파민 세포 감소를 이제 낮추는 경향성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임상을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는데 중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데이터를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자금이 좀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 약물이 어떠한 점에서 또 경쟁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M819는 그 파킨슨병 주범으로 알려진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그 단백질을 조절하는 그 약간 상위 개념의 그 파푸원 단백질을 타깃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그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깃하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 시누클레인을 타깃해서 개발된 약물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서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좀 낮춘다거나 아예 이렇게 증상을 없애는 근원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매드 측에서는 그러면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을 좀 한 단계 상위에서 조절하는 단백질을 그걸 공략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에서 이제 이 약물의 개발을 시작한 거고, 그 알파 시누클레인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단백질 개념의 이름이 이제 파푸원입니다. 이제 이 파푸원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카이노스 매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만약에 이 파푸원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제 기존에 없던 퍼스트 클래스라고 이제 계열 내 최초 약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열 내 최초 약물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장의 그 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먹고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없던 약을 근원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카이노스 매드의 약물이 좀 경쟁력이 있다, 차별화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이노스 매드 앞으로의 이제 뭐 임상 상황 같은 것들 여러분들 뉴스플로우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젠큐릭스 관련 뉴스를 또 준비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26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27일에도 보니까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215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소폭 빠지면서 3% 가깝게 하락세 2,1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짚고 갈 텐데 보니까는 자회사 매각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관련된 사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오전에 한 제가 9시쯤 봤을 때는 5%대 상승률을 맞아요.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 나노바이오 라이프를 56억 원에 양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제 환호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젠큐릭스도 법차손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 비율이 169.1%였는데 올해 3분기에도 112%로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차손이 50%를 초과하면 이제 그 다음 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달 22일 자회사인 나노바이오 라이프의 44억 원의 현물 출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회사한테 계속 이렇게 좀 이제 대여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이제 불만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나노 바이오 라이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다면 젠큐릭스가 계속해서 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노바이오 라이프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 진단기기 제조업체인데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이제 11억 원, 19억 원, 19억 원 이런 식으로 단기 순손실을 계속 냈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가 2021년에 한 10억 원, 2022년에 한 12억 원, 2023년에 한 8억 원의 대여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바이오 라이프에 이제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시클레드라는 다른 이제 회사로 매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자회사에 돈을 쏟을 필요가 없겠네 하는 이제 이슈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주식이 젠큐리스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1월 말에 자회사 매각 대금 10억 원이 이제 유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으로는 사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3억 원이고 거기다 뭐 1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지금 재무 구조가 바로 개선될 그런 여지는 사실 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조달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젠큐릭스는 연내 이제 전략적 투자자랑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이제 추가 자본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매각을 해도 사실 자회사를 매각을 해도 시장에서는 두 번의 상한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재무 구조로 바로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금 조달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상장 당일에는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부터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온코크로스랑 파인메딕스가 이달 각각 이제 18일,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10%씩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0일에 상장한 듀캠 바이오라는 곳도 5.42%, 그리고 19일에 상장한 온코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4.67% 이제 각각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첫날에는 대부분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바이오 주식이 좀 강세를 보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부진했던 상황에다가 최근 이제 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기업 공개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플랫폼 업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공모가가 7,300원이었는데 22.7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한때 97.95%까지 이제 오르기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첫날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 다음 날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지속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듀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 첫날 장중 한때 76%까지 올랐지만 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26일에는 뭐 잠깐 올랐고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는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지금 현재는 지금 공모가랑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코스닥 지수가 한 1.89%, 2% 가까이 급락한 상태였는데도 이제 장중 한때 더블이라고 26,1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이었는데 이제 공모가의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회사 주가는 좋았지만 24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종가는 15,700원대로 그때 당시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만 뭐 급등락이 있다라기보다는 최근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실적에 지금으로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제약 바이오 쪽은 특히나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